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저는 진행자 김혜승입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공감하고 댓글로 소통하는 뉴스 여러분과 토론하는 방송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뉴스 길라잡이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쭈니님도 오셨고요. 네, 신순님도 오셨고요. 오늘은 이택수 대표님 기다리시는 분들 더욱 많을 듯 합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맞아요. 10시 지금 10시 방송은 뉴스 길라잡이와 함께 하고요. 10시 30분부터는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님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저도 오늘은 이택수 대표님 너무너무 기다려지더라고요. 사실은 오늘 아침 뉴스엔진이 아니죠. 리얼미터에서 이제 조사했던 여론조사 발표를 보시고 여러분들도 화들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 내용을 이제 오늘 방송 준비 때문에 어제 받았거든요. 와, 보고 이거 뭐지? 이 정도라고?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더욱더 저도 기다리고 있고요. 여러분께도 좀 소식을 전할 때 좀 신이 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김진아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인자님도 오셨고요. 남상송님도 오셨고요. 여백님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호박꽃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호비님도 오셨고요. 호비님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홍보대사세요. 홍보대사. 자, 여러분들 좋아요 누르고 안 오신 분 계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누르시고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선경님 진짜 궁금해요. 여론조사. 그러니까요. 예, 여론조사 이야기 저희가 10시 30분부터는 이제 이택수 대표와 함께 이어져 가도록 하니까요. 여러분들 뉴스 길라잡이 함께 하시고 이택수 대표까지도 함께 방송 이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이올렛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볼까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고요. 체포된 지는 나흘 만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헌정사상 최초구 초유의 사태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와 집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라고 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일단 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4형까지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을 크게 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용영 전 국방부 장관 등 10여 명이 모두 구속 기소된 점도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염려를 판단한 사유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로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또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했다라는 등의 사유를 들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당일 묵비권으로 조사를 받은 후 현재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백님께서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좀 버겁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맞아요. 정말 사상 최초, 사상 초유의 사태다 이런 얘기 계속해서 뉴스에서 거론되고 있을 만큼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정말 참담한 심정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남상송님께서는 보수 한동훈 대통령 차기 대통령입니다. 이런 글도 주셨는데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서 탄핵 심판도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고요. 조기 대선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심스럽지만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도토리 정치학교를 아이디로 쓰시는 분이 계시네요. 행정부 거의 전부가 가담되고 말았기 때문에 증거가 지금도 사라진다고 볼 수도 있죠. 이런 글도 쓰셨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부가 거의 가담했다라고 보시는 것도 일각에서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경님, 나라의 질서가 없어졌어요. 이런 글도 주셨고
또 써니주디님께서는 최강목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쪽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김용현이 했는지 자신이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책임 공방도 뭐 여러 분들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님 말대로 조기 퇴진하고 순리대로 했으면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정혜숙님께서도 의견 주셨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고 이제 과거 저희가 돌아보니 정말 조기 퇴진이라는 것이 이 전국을 혼란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앵커님 3월 13일 도토리 학교 부산에서는 개교를 안 하는지요? 새벽별님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3월 13일 얘기는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번 주에 포스터를 발표할 거거든요. 포스터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3일에 이름은 다람쥐 토크 콘서트 다토콘으로 지어졌어요. 다토콘인데 일단 이름은 저희가 결정을 했고요. 좀 세부적인 내용은 이번 주에 저희가 포스터를 오픈하면서 하나씩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야, 여러분들 진짜 너무 기다리신다. 너무 쪼고 계신다. 코만 좀 쪼아주세요. 네, 저희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엘리자베스님께서는 나라가 썩었다. 감옥으로 글을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감옥으로 글을 미처 읽지 못하는데 올라갔다. 죄송해요. 나라가 썩었다. 감옥으로 갈 잡범들 국민이 응징합시다. 뭐 이런 글도 주셨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도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지금 현재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죠. 이 부분도 이제는 법의 잣대에 심판을 좀 잘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먼저 좀 보여드렸는데 이 영상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사실 일부이긴 합니다. 서울지법에 난입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분노한 모습들인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건만큼이나 우리를 황당하고 당황스럽게 했던 사건이 바로 서부지법에 난입한 이 폭력 사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부만 내용을 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많은 영상들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또 공중파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시위대가 서부지법에 난입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지자들은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내라 라고 하면서 서울지법 유리창을 깨고 쇠파이프를 들고 지금 난입을 한 상황입니다. 제가 사건을 좀 요약을 해봤는데 일단 지금 폭력 사진을 영상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것이 조금 그래서 사진으로 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월 19일 서울 서부지법의 폭력 난입 사건에 대해서 지금 기사에서 한국일보에서 잘 정리가 됐더라고요. 새벽 2시 50분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3시부터는 담장을 넘어서 지지자들이 법원 후문으로 몰려가서 담장을 넘기 시작했고요. 경찰과 충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1분이 지난 3시 21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경찰의 방패를 빼앗고 소화기를 던지는 등 1층 창문과 출입문을 파손해서 내부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2분 곧바로 법원 내부에 들어갔던 지지자들이 그 판사를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판사의 이름을 부르며 윤석열을 구하자, 판사 어디 있냐라고 7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3시 55분 경찰에서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즉각 밖으로 퇴거하라고 경고 방송을 했습니다. 네, 4시에는 경찰 1,400명이 동원이 돼서 법원 내부에 시위자들과 진압을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4시부터 경찰 공권력이 1,400명 법원 내부로 들어가서 이제 지지자들을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시 7분에 경찰 시위대가 진압을 완료했고요. 그 자리에서 46명의 현행법을 체포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이제 유리창을 깨고
진입할 때 그 파손된 법원의 유리창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이 있나요? 어쨌든 3시간 동안의 난동, 지금 우리나라 이 역시도 뭐 사상 초유의 상황인데 서울 서부지방법원 안에 지금 연기가 자욱해 보이는 건 소화기를 막 발사했다고 하죠. 네, 지지자들이 소화기를 발사해서 경찰을 향해서 소화기를 발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총 3시간 동안 법원에서 난동을 피웠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담장을 넘어서 들어가는 지지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지금 좀 많이 황당했다, 많이 놀랐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시고요. 선동을 한 구구 유튜버들도 싸그리 조사해서 처벌해야 됩니다라는 말 주셨는데 지금 이 사건의 주동자도 중요하지만 선동자들에 대한 조사도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저 사람들 다 훈방 조치될 거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지지자들을 좀 선동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도 네, 초점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저렇게 난동을 피운 사람들도 물론 뭐 처벌의 대상이 되겠지만 선동을 했다라고 의심이 되는 유튜버들 또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써니주디님께서도 소요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강동원님 참 가슴이 아프네요. 또 호빈님께서 모르는 사람은 보수가 미쳤다고 합니다. 중도 보수 모두 욕을 같이 먹이고 있네요. 이런 글도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진짜 그렇지 않잖아요. 저분들과 결을 같이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수 전체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나쁜 시각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 너무 속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아님께서 윤상현 간신히 참 한심합니다. 이런 글도 주셨는데 윤상현 의원에 대한 지금 글쎄요 비난도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민주노총도 법원은 안 건드립니다. 와, 이 글 정말 공감이 갑니다. 네, 지금 사실 극좌에 있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지금 민주노총이잖아요. 근데 민주노총도 법원은 안 건드립니다. 네, 그러네요. 네. 어린 청년들 안타깝네요. 뭐 이런 글도 주셨고요. 가만히 보고 있는 중도 보수도 있습니다. 라는 글도 주셨습니다. 난동 피운 사람들, 경찰 폭행범들 다 실형일 건데, 그러니까요. 사법부에서는 엄중한 잣대로 심판하겠다라고 지금 경고를 했고요. 이번 사고로 지금 경찰 기동대에 42명이 다쳤고 7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금 극단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지지자들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원에 난입을 해서 폭력을 행사한 이번 초유의 사태는 정말 묵시할 수 없다라는 생각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사법부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라고까지 비판을 했고 경찰은 시위 가담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볼게요. 지금 서울 서부지방법원 입간판까지도 저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의 차은경 부장판사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차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배정받은 17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미리 신변보호를 요청하기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지금 서부지법에 난입한 지지자들을 보니까 이 신변 요청은 과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행히도 지지자들이 난입폭력, 난입 사태를 벌였었을 그 당시에 법원 내에 계시지 않아서 화를 피한 상황입니다. 차은경 부장판사의 신변 위협이 없도록 보호 조치에 만전이 기해지길 바라봅니다. SJ킴님께서 법원 침입 정말 충격적이다 이런 글 주셨고 현장에 경찰이 4,000명 정도 있었다 뭐 이런 글도 주셨는데 아까 그 한국일보 기사에 보니까 1,400명의 경찰이 4시경에 진입을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내부에서 1,400명이 진압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아마도 한 3,000명 정도 바깥쪽에 계셨던 인원들까지 포함한 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구라면님께서 판사들 표, 경찰표까지 다 날라갔습니다. 뭐 이런 글도 주셨는데 보수 진영에 불리한 뭐 상황이다. 표심이 날아갔다. 뭐 이런 글을 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볼게요. 네, 이러한 지지자들의 체포가 지금 예고되어 있고요. 실제로 연행이 됐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후문 쪽 사진인데 서부지법의 후문 쪽으로 이제 지지자들이 난입을 했다고 하죠.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이고요. 또 현장에 있는 취재진들과 민간인들도 지지자들이 위협하고 폭행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법원을 무단 침입해 폭력, 난동을 부린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 86명이 경찰에 연행이 됐습니다. 또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서 추가로 피의자도 밝혀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수사 상황을 보니까요. 수사 전담팀은 편성을 했고 지금 총 86명에 대해서 18개 경찰서에 분산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18개 경찰서 중에서 11개에는 40명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40명은 공무집행 방해, 월담 행위, 또 공수처 차량 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또 나머지 46명은 총 7개 경찰서에 지금 분산을 해서 형사과에서 전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서부지법에 집단적으로 침입해서 기물을 파손한 행위, 그러니까 기물 파손 행위는 총 46명, 7개 경찰서에서 전담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윤석열 배신자님께서는 지금 영상을 처음부터 다 봤어요. 뭐 락TV라는 곳에서 아마 오픈을 했더라고요. 네, 락TV를 보니까 거기서 진짜 그 현장에 들어가는 모습부터 안에서 파괴하는 모습까지 또 경찰들과 대치하는 모습까지도 좀 상세하게 찍었던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아님께서는 극우도 싫고 극자도 싫어요. 네, 진짜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보면서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단 침입, 기물 파손, 폭행, 치상. 그렇죠. 이거 다 죄값 받아야죠. 네. 락TV도 잡혀갔어요? 여기서는 내부를 찍고 잡혀갔군요. 그랬군요. 이 분도 가담한 분 중에 한 분이군요. 아유, 참. 그렇습니다. 네. 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중한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대통령의 구속 상황에서 지지자들의 분노는 계속해서 치밀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사건이 제대로 엄중한 수사를 통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또 한 번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인 조치가 확실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봅니다. 시대가 진짜 80년대로 퇴보한 것 같습니다. 라는 글도 주셨고요. 락TV도 7층까지 올라갔어요. 이분도 진짜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극우 유튜버들이 뭐 슈퍼챗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광기네요. 광기. 여러분들도 광기라는 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데 광기네요. 네. 극우 유튜버들 문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대통령까지도 지금 극우 유튜브를 보고 이런 계엄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정말 극우 유튜브는 이제는 글쎄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네, 곽부연님께서 뉴스엔진 매일매일 대박나세요. 파이팅.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댓글 꼭 파이팅 이렇게 글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자, 극우 유튜브들의 비판을 저희가 정말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건 저희는 그런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중도 개혁,
네, 중도 보수, 개혁 보수를 지향하고 있는 합리적인 보수 채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에게 힘 많이 주시고 정말 보수 진영에 이렇게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방송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힘 많이 실어 주세요. 그래야 건강한 보수 저희가 잘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뭐 이런 글도 주셨고 그러니까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진짜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지켜야 될 선을 이번에 너무 넘겼다라는 생각을 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네, 뿌린 대로 거둬야죠. 지금 이러한 폭력 사태에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이후 정치인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이분의 얘기부터 할까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 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관해서 무료 변론을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보세요? 황교안 전 총리가 경찰서를 돌아다니며 체포된 지지자들, 앞서 저희가 86명의 체포된 지지자들이 있다 했는데 이분들 경찰서를 돌아다니면서 면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면회하고 다니면서 너무 안타깝다. 86명이나 체포가 됐다. 지지자들을 위해서 내가 무료 변론을 제공하겠다. 어떻게든 도와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요. 황교안 전 총리는 지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도 나섰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지자들과 결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지금 의견을 주시는데 선동 주동자들 엄정 처벌 받아야 됩니다라는 글 주셨고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글도 주시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주장하는 것,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반대하는 것,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사실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도 어쨌든 이 법원에 들어가서 폭력을 행사한다? 글쎄요. 이게 지금 가능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이준석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죠. 반대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여당 국회의원이 백골단이라는 사람들을 국회 회견장으로 불려들어서 마이크 주고 백석 테러를 부추긴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러한 입장을 보였고 이준석 의원은 이와 반대되는 입장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폭력 사태로 김민전 의원의 백골단 기자회견도 글쎄요, 사과만으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기사 볼게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금 이 사태에 대한 발언을 했는데 오세훈 시장은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직 대통령의 구속 이후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반복되는 정치적인 비극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 시장은 거대 양당의 압도적인 힘을 정치인 한 명이 생존 본능을 위해 휘둘려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이 나라가 참 어둡기만 하다라는 말과 함께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개헌 논의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 탄핵은 몇 번째죠? 네 번째죠? 노무현 대통령, 물론 탄핵을 인용하진 않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으로 시작한 노무현 대통령 세 번째죠, 세 번째.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고, 그 다음이 지금 윤석열 현재 대통령인데, 총 3번의 탄핵이 진행이 됐고, 또 대통령의 구속도 3번째입니다.
예전에 이제 내란으로 구속된 전직 전두환 노무현까지 생각하면 5명이고요. 그래서 탄핵은 3번, 대통령의 구속은 5번째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헌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지금 자통당은 무슬림과 같은 느낌입니다. 약간 종교화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정광훈 제일 문제다. 뭐 이런 글도 주시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종교화되고 있다라는 지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통당 더 좀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그 부정선거가 뭔가 종교화돼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문제죠. 이런 글도 주시고 계시고 또 이재명도 구속돼야 됩니다. 뭐 이런 글도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지금 갖고 있잖아요. 특히나 지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2심이 곧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법적인 심판을 곧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광훈 선동죄 물어야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번 폭력 사태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선동을 누가 했느냐, 뭐 주범과 선동하신 분들을 모두 조사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경찰에서 잘 조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이드 61님께서는 국민의힘 쌍권총, 이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의원, 비상대책위원장을 얘기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십사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을 주시는데 어쨌든 폭력 사건에 대해서,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이건 좀 잘못됐다라는 의견을 주시고 계신 것 같네요. 네. 자통당도 수사해야 됩니다. 뭐 이런 글도 주셨고 또 주술에 빠지고 종교에 빠지니 나라가 이렇게 문제입니다라는 글도 주셨는데요. 뭐 어쨌든 이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뭐 합리적인 조사 결과가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금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홍준표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서 미국행을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것을 보고는 참 어이없는 일이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홍 시장은 SNS를 통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워싱턴 출장을 간다라고 하면서 강의나 학문상 설명으로 봐도 봐왔던 내란죄가 현실이 되었고 내란죄로 구속된 최초의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수치를 당하니 참 어이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일단 홍준표 시장이 표현한 이 어이없는 일이라는 이 표현은 홍 시장이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영장 청구를 두고 사법당국을 향해서 이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을 할 때에도 어이없는 일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을 했는데 구속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함께 표현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홍 시장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으로 가는 길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는 불편한 마음을 전달을 했는데요. 지금 뭐 홍 시장이 트럼프 취임식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많은 관전자들 중에 한 명으로 관전만 하고 오실지 뭐 주목할 만한 활동을 하고 오실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시장 당신도 어이없다 뭐 이런 글도 주시고 계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여러 정치인들의 발언도 함께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길라잡이는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벌어진 법원 난입과 폭력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 전반적으로 들어봤는데